네, 그 천주교 방문을 하고 오는데 저희가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은 2027 세계 청년대회 지원단을 당에서 공식적으로 구성을 할 생각입니다. 그 위원장도 정해놓고 그에 관련한 논의를 하다가 조금 시간이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오늘 이 민주당 혁신특별기구 발표를 더 늦추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구상을 한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서 시간 조정을 하고 이렇게 직접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민주당의 당직은 통상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을 정점으로 하는 일반 당직의 필수 우선 분야가 상당 정도 진행됐고, 그리고 오늘 첫 회의를 한 대통합 추진단을 포함한 특별기구가 일부 발표되었습니다. 지금 발표하려고 하는 것은 그 특별기구의 원래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까지 발표하고 나면 특별기구의 주요한 부분이 마무리가 되고 일반 당직의 나머지 부분까지와 남아있는 부분을 이번 주 주말까지 다 발표하겠습니다. 내일은 특보단 구성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 혁신특별기구 메가10 10개 특별기구를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가성장특별위원회 특위입니다. 메가성장특위는 풀네임은 메가프로젝트 및 지방성장지원특위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메가성장으로 했습니다. 기존에 메가프로젝트가 있었고 5극 3특으로 대변되는 지방주도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개를 결합하고 하나를 새로 추가한 것입니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5극 3특에 들어있지 않고 또 지방주도 성장을 할 때도 들어있지 않던 경기 북부 그리고 서울 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위원장은 당대표인 김민석 겸임입니다. 수석 부위원장으로 실질적으로 총괄을 할 분은 예결위원장을 하고 있는 이광재 의원입니다. 상임 부위원장은 지방시대 위원장을 역임한 김경수 전 지사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한병도 원내대표 시절의 체계의 일정 부분을 그대로 이어받는 차원에서 부위원장으로 있었던 이현주 부위원장을 그대로 부위원장으로 하겠습니다. 원래 부위원장으로 있었던 중에 한정애 부위원장은 총장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도 장철민 의원 그대로 하겠습니다. 각 지역 책임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는 허영, 참고로 허영 의원은 정책위의 수석 부의장을 겸하고 있고 강원도당위원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메가성장특위의 강원도 분과도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허영 의원께 강릉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강원도의 힘을 좀 몰아드리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은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이 맡겠습니다. 경기 북부를 특별히 경기도 전체가 아니라 나눠서 경기 북부 분과를 두겠습니다. 윤후덕 의원님께 맡기겠습니다. 인천은 인천시당위원장을 맡고 계신 허종식 의원님으로 하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을 각각 나누지 않고 부울경으로 해서 김두관 전 의원님께 전 지사께 맡기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원외 지원단을 맡고 있는 임미애 의원께 같이 겸해서 맡기겠습니다. 전북은 안호영 의원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북은 전당대회 때 제가 메가 전북 플랜을 광주 전남 중심의 메가 플랜과 별도로 메가 전북 플랜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전북 자체의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세울 것입니다. 광주 전남은 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안도걸 의원님께서 시당위원장이기도 하고 경제 분야와 예산 관련한 식견이 크시기 때문에 안도걸 의원님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광주 전남은 안도걸 의원님과 함께 안도걸 의원님이 상임위원장이지만은 공동 분과위원장으로 송형곤 광주시 의회 의장을 함께 모시겠습니다. 광주 전남은 통합을 했고 이것이 집행부 즉 민영배 시장님의 힘만으로 가는 것보다는 국회, 지방의회, 지방정부, 중앙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풀어가는 가버넌스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망월동 참배를 갔을 때 일부러 송영건 의장을 포함한 그 의회 의장단을 만나고 당시 갈등 관계에 있었던 시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푸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을 했고 그 후에 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은 광주 전남 통합과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진원지인 광주 전남의 메가 프로젝트 실현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그다음에 민영배 집행부, 송형곤 의회, 그리고 시민사회까지 해서 잘 조율이 이루어지도록, 협의의 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가버넌스를 조율하는 쪽으로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에 있어서 안도걸 시당위원장님이 크게 역할을 하실 것이고, 그래서 공동위원장으로, 분과위원장으로 송형건 의장을 모신 것이고, 아마 시민사회에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공동위원장을 모시겠습니다. 충청은 복귀왕 의원이 충청을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을 포괄해서 이거는 뭐 다 시도당 위원장님 한 분을 한 분 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중앙당에서도 경험이 있고 청와대 경험도 있고 또 기초단체장 아산시장도 했기 때문에 복귀왕 재선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메가성장 특위는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구 두 번째입니다. 공천혁신 추진단입니다. 공천혁신 추진단은 단장을 신정훈 의원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구성은 신정훈 의원의 추천을 받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공천혁신 추진단의 임무는 첫째, 지난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등에서 드러난 또는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전국적으로 취합하고, 두 번째, 이해찬 전 대표 시절부터 시작된 시스템 공천의 연장선에서 대안을 만들어서 올 연말까지 다음 보궐선거 및 내년에 9년의 총선 또 그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적용될 수 있는 안정적인 공천안을 만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공천안을 만드는 과정은 충분한 문제 제기와 수기를 거칠 것이고 최종 성안 과정에서 전당원의 토론이 있을 것이고 필요하다면은 전당원 투표 등을 거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당개혁 추진단입니다. 이 또한 제가 전당대회 때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단장은 김경수 전 지사로 하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최근 저와의 대화를 통해서 유럽 연수 기간 동안에 유럽의 대중정당에 입당 시도도 해보고 다양한 유럽 대중정당의 어떤 대중적인 어떤 진화 요소들을 상당히 깊이 있게 관찰을 해오신 분입니다. 3개 분과를 두겠습니다. 수의 민주주의 분과는 1인 1표는 당원 주권의 시작일 뿐이라는 관점에서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권한, 더 많은 토론이 보장되어야 진짜 당원 주권이다라는 점에서의
제도 개선을 해나갈 것입니다.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김경수 단장이 겸임하겠습니다. AI 정당 분과가 두 번째입니다. 임문영 의원이 맡겠습니다. 우리 당의 AI화는 우리 당의 운영에 있어서 AI를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하고 이미 대만이나 싱가포르 등등에서 시도되고 있는 그 AI 토론, 그러니까 AI를 활용한 수기 민주주의 방법 등 기술적인 진전된 방법도 도입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분과는 토론문화 분과입니다. 토론문화 분과는 소위 문조털레유로 통칭되는 멸칭 문화를 정리하고 그 외에도 각종 당 내 토론과 당 주변의 온라인 유튜브 토론 등에서 횡행하고 있는 욕설, 그다음에 근거 없는 가짜뉴스 등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토론하고 필요하면은 당원당규에 반영하거나 또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을 할 것입니다. 이용선 의원님께 맡기겠습니다. 그게 네 번째 기구입니다. 이 정도 속도로 해도 쓰실 수 있죠? 그냥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속도, 개헌 추진단입니다. 김태년 의원님을 단장으로 하겠습니다. 설명은 구체적으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태년 의원님은 개헌 문제에 대한 오랫동안 다듬어온 소신과 전략을 가지고 있고 여야를 망라한 폭넓은 의원들의 인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독자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지한 개헌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김태년 의원님께 부탁을 드렸고 김태년 의원님은 진지한 실현을 목표로 둔 개헌 추진 작업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미 간사를 발표했던 불금정치 골목 민생단입니다. 단장을 확정했습니다. 해남완도 진도의 박지원 의원님을 단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발표하는 기구 중에 유일하게 의원들의 자율적 네트워크형 기구입니다. 다른 기구가 어떤 목표를 갖고서 이렇게 쭉 프로젝트 중심으로 가는 것이라면은 이것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전 의원의 지역 활동을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불금 소위 금귀 원래의 상징인 박지원 님께서 단장을 맡고 또 불금 어떤 이 지역 골목 돌기를 체화한 이훈규 의원님이 간사를 맡아서 첫째는 모든 의원들이 이미 하고 있는 불금을 중심으로 한 민원 접촉, 지역 주민 접촉을 체계화하고 둘째로는 거기서의 성과를 개별화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 정책 아이디어 등으로 취합하고 셋째는 그 취합한 것 중에 매주 소위 베스트 5를 뽑아서 그것들을 발표하거나 또는 문제 해결하고 네 번째로는 필요할 때 자기 지역이 아닌 곳에 의원들이 상호 보시, 타 지역 또는 원외 지역에 상호 보시 또는 함께 공동 지원하고 다섯 번째는 필요할 때는 자율적으로 재난 지역의 자원봉사 등을 포함한 이런 활동을 하는 의원 자율 네트워크 협의회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신 박지원 의원님이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오늘 제가 박지원 의원님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 아주 흔쾌히 맡아주셨고 박지원 의원님께 이런 전 의원 참여형 네트워크형 기구 외에는 맡으실 당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주 기꺼이 맡아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특별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가장 유명한 박지원 의원님일 뿐만 아니라 원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지런한 정치인인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다른 의원들을 닥달하는 의원이 되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기구입니다. 제목은 AI 전환형 금융증시 경제제도 개선 추진단입니다. 앞의 AI 전환형은 AI 전환 시대에 걸맞는 이라는 뜻의 수식어입니다.
실제 내용은 금융, 증시, 경제제도 개선 추진단입니다. 단장은 카카오 출신의 이용우 전 의원으로 하겠습니다. 경제에 대한 콘텐츠와 내용이 많은 분입니다. 간사는 박민규 의원으로 하겠습니다. 이 또한 의원들은 원내외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추원하겠습니다. 모든 위원회는 1차 회의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다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전체 단장 면담을 다음 주 월요일 날 다 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모든 기구들이 각각 동시병행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에 위원 추천이 이루어지면 위원 구성을 하겠습니다. 7번째입니다. 이름이 좀 색다른데요. 문화하라 한류정치 전국청년문화제 추진단입니다. K정치, K민주주의의 핵심은 민주주의이고 그것은 앞으로 문화정치로 발전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저희는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한류정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형식으로 제가 이미 몇 군데 말씀드려 봐 있는 전국청년문화제를 추진하는 종합 컨트롤 타워입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5군데. 대구의 김광석 청년문화제, 전북 익산의 김민기 청년문화제, 부산 해양축제를 앞둔 부산 바다 청년문화제, 강원도의 강릉시장의 제안으로 시작된 강원 명주 청년문화제, 5번째로 영남과 호남의 우리 당의 청년위원회를 중심으로 연합행사로 치루어질 지리산 청년문화제. 현재까지는 5군데이고 그 5군데의 적정 액수를 지원하고 각각의 개성에 맞게 행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각 시도당의 청년위원회가 주도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중앙당과 시도당이 할 것이고 전적으로 청년위원회가 주도할 것이고 거기에 각 시도당의 출신의 그 지역 출신의 문화 역량이 결합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원뿐만 아니라 비당원 청년들이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주청년 축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단장은 이원종 현 문화예술특별위원장이 맡을 것이고 문화예술특별위원장은 다른 분이 맡게 될 것입니다. 8번째입니다. 미중일 정당외교 추진단입니다. 단장은 박정, 부단장은 홍기원. 다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미중일 외교가 정당외교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고 봐서 저는 가급적 10월 내에 미국 방문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원래 했던 백악관 외교와 함께 여야를 다 포괄하는 외교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번째입니다. 1030 청년정책단입니다. 현재의 청년위원회 및 대학생위원회를 하나의 트랙으로 하고 1030 청년정책단을 2번째 트랙으로 해서 2트랙 청년정책을 펼쳐가겠습니다.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는 다 합쳐도 늘 국회의원 한 분 정도가 청년위원장으로 존재하는 위원회였기 때문에 조직 중심의 활동일 수밖에 없었고 청년 정책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의 문제 해결 능력이 제한성이 있었습니다. 1030 청년정책단은 단장을 김한규, 전은수 2분으로 하겠습니다. 청년 정치인들이 주도하겠지만은 여기에 대략 10인 전후로 구성될 청년정책, 그러니까 1030 청년정책단의 위원회는 40, 50, 60 의원들이 다 참여할 것입니다. 해당 분야의 베테랑 의원들이 참여할 것입니다. 전제는 청년정책 문제 해결에 진심인 분들을 참여시킬 것입니다. 금융 전문가도 있을 수 있고 복지 전문가도 있을 수 있고 또 산업 전문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상 자기의 분야가 아닌 분야에서 당과 국가를 위해서 활동하는 의원들께는 이후 여러 가지 활동 평가에 있어서 확실한 가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제2광화당사 추진단입니다. 이미 모경종 의원을 단장으로 발표했는데 단장 한 분을 공동단장으로 추가 발표합니다. 김영배 의원. 이유는 제가 이것은 서울시당이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앙당과 서울시당이 재정을 함께 내자고 제안했고 서울시당이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7대3 또는 6대4의 비율로 함께 운영하게 될 것이고 운영은 전적으로
중앙당 청년위원회와 서울시당 청년위원회가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제2강화 당사는 이미 장소를 거의 확정 단계로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빛의 혁명의 진원이었던 광화문에서 만들어지게 될 제2광화 당사는 이제 추진단의 단장들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되면 첫째, 청년과 시민에 대한 타운홀 미팅의 지속적인 장소, 두 번째, 청년위원회 등 우리 당의 청년 기구들이 주도할 시민들과의 문화적 접촉 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강원도에서 제안한 바 있는 각 시도당의 경우에 따라서 시도당별 제2 시도당 지역당사가 만들어지거나 또는 시도당별 지역 타운홀 미팅 장소가 만들어지면 그 모델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두 분의 단장과 함께 부단장을 한 분 모셨습니다. 여성입니다. 김병민, 고 김근태 고문의 따님입니다. 이분은 역사와 미술사를 동시에 전공한 분이어서 제2광화당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역사적 관점과 문화적 관점을 동시에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